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책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완전 팍 꽂혔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에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보통의 회사원의 일상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콩나무 시루처럼 빽빽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뭐 콘크리트 상자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제일 괴로운 것은 삶에 대한 방식이며 태도였다.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은 이것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매일 일상을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의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지은이가 이제 밀라노에서 피렌체로 가는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장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휴가 가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을 들으면 늘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것이 출장인가 휴가인가 일인가 놀이인가 진짜 잘 모르겠다. 여기에도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누가 저에게 너 일 많아서 바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게 지금 일인지 놀이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책을 읽으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 혹은 그냥 이 사람만 특별하게 누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에 꽂힌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2013년에 지금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지금 2021년 거의 8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는 너무나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저는 교사잖아요. 이렇게 막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도대체 이 학교라는 곳에 매여 있는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범대를 나온 사람이 가진 재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말고는 사실 없어요. 학교를 그만두면 할 수 있는 일이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가치를 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정말로 나는 무조건 디지털 노마드가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의 일을 하고 어떻게 그만둘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로 그냥 백지 상태. 아마 지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지만 난 되고 싶어. 근데 그 되고 싶다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용기나 그 자신감은 저는 여행에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기면서 살아. 라고 하지만 그런 욜로족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또 세상에 하나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가치라는 말을 알았던 건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할지 찾으면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세상에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발자국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까지는 몰랐고 나는 무조건 디지털 노마드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죠. 2013년에. 그리고 제가 2017년에 학교를 그만뒀고요. 2019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일인지 놀이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그래도 학벌이나 경험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질문도 사실 받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너 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아이들도 너가 키우고 제주도에 이사도 갈 수 있고 부럽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그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만의 원싱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노력했던 그 과정도 정말 부러울까? 저는 입도
약속도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 둘째 가졌을 때 저 한 달 동안 매일 1일 1포스팅을 했거든요.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 한 번 쓰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정말 대여섯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글을 쓰고, 그렇게 나랑의 약속을 한 달만 다 지켜보자, 그런 결심을 했던 적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뭔가 이루어 놓은 결과가 그 삶이 부럽다면 그 과정도 부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 유튜브 이렇게 쉬운 꿈을 찾아가잖아요. 그 과정에는, 그 속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내가 뭔가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보지 못했거나 그런 것에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다들 그렇게 그냥 비웃었겠죠? 그러니까 너가 미쳤지. 그냥 사회가 조금 더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 노고,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유튜브였어요. 그 당시 외국에서 유튜버가 조금 뜨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물리 유튜버를 하려고 계정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때 내가 다른 걸 했었으면 좀 더 재밌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색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가 해왔던 경험, 교육이나 과학, 물리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태까지 나의 경험은 꼭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버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버리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말한 것처럼 한과형에 근무할 때였는데 당시에 저는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 다시 깨달았던, 수업 준비가 되게 힘들었지만 기존 입시 수업을 떠나서 정말 과학 현상에 궁금한 게 생기고, 그 궁금한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막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게 굉장히 희열감이 왔거든요. 그거를 과학을 배워오면서 처음 느꼈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마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그냥 여전히 입시 수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저도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공부에 대한 재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학이랑 교육이랑 키워드를 전혀 버리지 못해서 유튜버를 실패했죠. 근데 모든 경험들은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그때 유튜브 한다고 저 정말 고생했거든요. 정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친구들과 정말 커피도 안 마시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뭔가를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쓱쓱 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이 유행하기 전부터 저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넘어오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줌 수업을 해서 선생님이 줌 수업을 제일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의 그런 실패 덕분에 지금 다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보면 환상이죠. 미친 거죠. 하지만 그런 환상이 세상을 바꾸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환상이지만 실천하는 사람도 분명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누군가는 꿈으로만 가지지만 또 누군가는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은 학교를 그만두느냐 다니냐가 아니라 남들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직접 실천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걸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 아이들에게 괜찮아, 너도 이렇게 도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말로만 얘들아 너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해. 라고 하는 어른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 부끄럽다. 제가 이걸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처음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었고 그게 환상 같지만 도전을 하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는 제가 원하던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 너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너가 그걸 할 거라고 선택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그냥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저는 절대로 제가 쉽게 이루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바닥을 쳐봤는지. 근데,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다시 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책을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책들을 쌓아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딴 데로 새서 그냥 카메라를 껐어요. 그래 다시 켰어요. 제가 이 책을 제주 집에 가져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저는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이걸 보면서 처음으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렇게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몇 개월 살게 되거든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에요. 조금 잊고 있다가 다시 저에게 디지털 노마드를 이제 상기시켜. 왜냐면 이때 이제 유튜브를 시도를 하고 실패했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영상 편집을. 그래서 일단 2년이 지났어요. 2015년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가 구입을 해서 원서인데 이 책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How to be free. How to be free. 내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기서도 이제 자유방목형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었던 게 요 $100 스타트업. 얘는 번역본이 있어요. $100로 창업? 네. $100 뭐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읽었었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에 그 자본을 들이지는 말자. 그래서 무자본 창업까지로 이제 생각이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책, 요 앞에 세 권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에 관한 책이었다면,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책이었다면, 요 세 권의 책은 제가 그래서 사업가로 살면서 아니면 자유방목형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데 라는 저 자신하고 이제 일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책이에요. 켄 로빈스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자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고 남편하고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왜냐하면 저희는 학교에서 워낙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많이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켄 로빈슨의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었고요. 엘러먼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엘러먼트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또 테드 강연도 있죠. Start with why. 제 책에도 이 why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책에서 why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우리가 꿈을 찾는데도 이 why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이 책에서는 꿈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왜라는 것을 가진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바르게 해서 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아이들이 꿈을 찾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무엇을 할 것이냐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why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why에 집중해서 찾았어요.
이 세 권이 제가 디지털 노마드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던 형식이었다면 저는 거기에서 라이프 스타일만 원한 게 아니라 세상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걸 깨닫게 해줬던 책들이 요 세 권의 책이었습니다. 아마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한글 번역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냐면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도 지키면서 그리고 세상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물론 교사라는 직업의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아무 일은 하지 않겠다. 저의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하자. 라는 거였죠. 네. 다음에 한번 이 책들의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찍어 볼게요. 별거 아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